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월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여러분들 다 소식 들으셨겠지만 우선 전남 무안공항에서 예기치 않은 제주 항공의 착륙 시 담벼락과 부딪혀서 그래서 179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생존한 사람은 승무원 2사람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명복을 빕니다.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위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치 못할 사고.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요. 애매한 국민들이 참 뜻하지 않게 이렇게 큰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선 이 공항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을 하는데요. 이 무안 국제공항은 그 국내 공항으로 썼던 거 아니에요. 국내 공항. 오래됐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만든 거로 기억하니까요. 그러니까 국내 공항으로 썼는데 국내 공항으로 쓰면서 이 공항에 1년에 적자가 200억씩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안의 그 광주 그다음에 목포 그 사이에 그 무안 공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예를 들자면 무슨 특별한 특산물이 있다든가 무슨 특별한 많은 관광지가 있다든가 무슨 큰 그 공단이 많이 있다든가 해서 국내 사람들이든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여기 내리는 거. 근데 그 가까운데 이제 비행장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행장에서도 글로 이용하면 이제 육로로 이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공항을 고집을 해서 이제 사실상 인구도 그렇게 많은 지역도 아닌데 국내 공항을 썼었는데 이게 지난 12월 7일인가요?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을 내렸고 12월 7일 날 이제 예산 다루고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서 가면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강력히 주장한 바에 의해서 이걸 국제공항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국제공항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아시아나 국제 아주 허브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 선거 운동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지 뭐라죠. 이걸 국제공항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공항으로 만들니까 이 비행기 제주항공이 태국에서 출발해 가지고 글로 직접 내리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국제공항이 여기서 내리게 되면 그분들이 거기에 거의 이제 그 전라도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경기도의 오산에 사시는 분들도 3명이가 몇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태국 사람이 태국에서 한국에 오다가 2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81명 중에 승객이 175명인데
181명 그 승무원 저기 승객 다 해서 181명 중에 두 사람이 승무원들이 생존하고 살았고 나머지 179명은 모두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 그 전에 그 현대건설에 있으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그 건축을 하고 이제 토목공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요, 이 국내 공항으로 쓸 적엔 국내 여객기가 적습니다. 작아요. 그래서 또 지리적도 잘 알고 그러니까 그 국내 여객기는 착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울릉도에 그 공항이 없었는데 공항을 지금 만드는데 그 활주로를 바다를 매립해서 바다가 깊으니까 거기를 그 공항을 만드는데 몇 메트를 더 만들어야 된다. 몇 메트를 더 만드는데 어디를 더 깎아야 된다. 더 메운다 해가지고 그 길이 문제 아니에요. 예? 길이 문제. 이게 비행기를 낼 적에 충분한 그 활주로 길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길이. 근데 우선 길이가 짧다 이거죠. 뭐 1,400m인가 된다 그러니까 길이가 짧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외국 항공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럴 적에 국제 노선이 외국 항공에 내려오니까요. 그 짧은 거리를 어떻게 낼 것이냐. 어디부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디부터 착륙 지점 바퀴가 닿느냐. 뭐 활주로가 기니까 뭐 긴 데서 오다가 뭐 어느 지점에 그 내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퀴가 그 착륙하는 지점이 거기를 그 전에 할 수도 있고 그 후에 갈 수도 있고 그는 비행기 바람 부는 상태에 대해서 딱딱 맞추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굴러가는데 제동거리가 있잖아요. 비행기가 이게 쓰려면 이제 바퀴에도 제동 장치가 바퀴에도 있고 또 날개에도 있습니다. 날개 여러분들 타시면 날개 뒤에 접히는 게 있잖아요. R로 접히는 거 있고 V로 접히고 이게 자동으로 이제 조작으로 이렇게 되죠. 이게 그거에 의해서 이제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착륙을 도와줍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이 비행기가 원인이 거기는 무안에는 해변가가 많기 때문에 이 조류들이 많이 찾아요. 조류가 아주 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새 때문에 국제공항으로 정부에서 그 난색을 피우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게 전에. 그리고 공항으로도 인구 밀도라든가 또 위치로 봐서 거기가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가 전문가들에서도 많이 나왔던 곳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번에 원인이 이제 그 엔진 그 터빈 있잖아요. 그 둥그런 통인데 거기에 이제 공기가 흡입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새가 이제 많이 그 부딪히거나 새가 그걸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 새가 빨려 들어가면 그 엔진 안에서 거기서 불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새가 많으면 뭐 기러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기러기가 더 큽니다. 한두 마리 아니고 여러 마리가 우리가 말에 충돌하고 그걸로 막 빨려 들어가게 되면 그건 불가버리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 새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새 경고를 그 관제탑에서 했다는 거예요. 새가 지금 많이 나르고 있기 때문에 저건다. 그래서 1차 착륙을 하다가 그 착륙이 못하고 다시 돌아서 다시 비행기 다시 올라가서 그게 복항이라고 그러죠. 다시 떠서 돌아가지고 두 번째 내리다가 그러다가 끝에 가서 담벼락을 받은 겁니다. 담벼락을. 대개 여러분들 공항에는 이 활주로 길이가 아주 충분하게
뭐 4km, 5km 이렇게 크게 되지 않은 상, 그렇게 크지 않은 상 담벼락을 잘 안 칩니다. 여러분들 김포공항 많이 아실 텐데 김포공항에도 보면 그 김포공항 옆으로 갈 적에 저기 그 행주대교 쪽으로 88 고속도로 진입하기 위해서 글로 가다 보면 김포공항에 있는데도 담이 없습니다. 이게 이 철조망 같은 걸 이렇게만 좀 쳐놓고 담이 없이 저 김포 쪽에서 이제 비행기가 고도를 잡아서 활주로를 겨냥해서 내립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뜨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짧은 거리 그러니까 활주로 길이가 짧다 이거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비행기가 내려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못 된다 이거죠. 짧은 거리에다가 비행기에 이상이 생기고 그랬는데 밀려가다 보니까 이 담벼락을 받았다 이거죠. 여기 충돌하면서 불이 난 거예요. 비행기를 충돌하면 그 휘발유 그 기름이 사실상 그 인화력이 강하거든요. 지금 자동차에 쓰는 그 휘발유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폭발력이 강하죠. 또 기름 종류가 좀 좋지요. 휘발유보다는 좀 상길 아닙니까 이게 항공유라는 게. 그러니까 부딪히니까 이제 화재 났어요. 화재 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무슨 뭐 충돌의 그 충격 때문에 뭐 거기서 대피할 수 있는 저기가 막 없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뒷공문이 뒤에 그 뒷날개 있잖아요. 뒷공문이 있는 데에 그쪽에 있던 승무원 두 사람만 이제 생존한 겁니다. 대개 비행기가 그 떨어지게 되면 대개 날개 근방에 있는 데가 제일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 날개 있는 근방에는 나중에 날개 때문에 금세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제 공중에서 이제 만약에 사고 났다면 근데 뒷좌석 같은 데서 생존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그 뒷좌석에 있는 두 사람이 살았어요. 제가 보는 게 저는 우선 원인이 조류 새떼가 댕기다 보니까 새떼에 들어가서 새떼에 그 엔진 있는 데로 빨려 들어가서 거기서 불이 받고 그렇게 하면서 오작동 일이고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 랜딩 기어 바퀴가 이제 제대로 랜딩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퀴가 쫙 나와서 바퀴가 닿아서 이 비행기 바퀴에서 제동하는 장치에서 제동을 뭐 서서히 해 나가고 날개에서 제동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서 이게 비행기에 서야 되는데 이 바퀴가 이 랜딩 기어가 잘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몸체 동체로다가 이 비행기 배로다가 이제 착륙을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배는 바퀴 같지 않으니까 제동 거리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활주로 길이가 더 길어야죠. 이게 배로다 내리니까 이게 마찰력으로 밀어지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 동체 착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체 착륙하게 되면 사실상은 모래사장 같은데 해수욕장 같은데 모래사장 같은데 그 장애물이 없고 또 해수욕하는 사람들이 없고 이렇게 할 적에 모래사장으로 내리게 되면 모래사장에 그 마찰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비행기가 동체 착륙은 좀 안전하다 해서 모래사장 쪽으로 한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풀밭에 같은데 이런 데 가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활주로에서 이렇게 그 착륙할 때는 동체 착륙할 때는 이 자동 비행기가 그 저기 정체할 때 이제 비행기가 쓸 때까지는 거리가 활주로 길이가 길어야 된다 이거죠. 뭐 인천공항 같은 데는 상당히 기니까 상관이 없죠. 뭐 김포공항도 그렇고요. 근데 이 무안공항은 그 거리가 활주로가 짧다 이거죠. 그러니까 랜딩 기어가 안 나와서 이 제어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동체로 착륙을 해서 가다 보니까
길이가 더 길어졌고 짧은 데서 그러다 보니까 이 담벼락에 부딪히고 거기서 이제 폭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하튼지 뭐 어찌 됐든지 이번에 기장이나 부기장은 뭐 수천 시간을 비행기를 운전했던 비행사였던 기 때문에 베테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베테랑이었든지 뭐 베테랑이 아니고 뭐 초보였든지 간에 일단 새라고 하는 천재적 지변, 천재지변, 새라고 하는 그런 동물들이 많이 그 사람들은 그것들은 때려 댕기니까요. 때려 댕겨야 다른 그 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니는 거 보면 기러기가 때려 댕기잖아요. 그게 이제 비행기에 이제 이거 엔진 쪽으로 빨려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사고가 났다. 근데 그 랜딩 기어는 왜 안 나오냐? 이거 새에 부딪혀서 그러는가? 아니면 엔진에 거기에 새가 들어가서 새가 타서 이제 뭐 거기 뜨거운 열 불나니까 거기서 타 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했는지 그런 건 이제 길쭉을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요. 할지로 길이가 너무 짧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랜딩 기어가 안 나와서 동체로 착륙을 하다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거기 여러 가지가 뭐 자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그런 경우라 되면 그 비행기를 다시 돌려서 뭐 부산이나 대구나 뭐 이렇게 뭐 갈 수 있는 한국에 뭐 거리가 먼 나라가 아니니까요. 대개 뭐 한 2, 30분이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안전한 지역에 가서 착륙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사고가 났으니 이제 사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요. 사고 수습하는데 대통령은 직무정지되어 있어. 대통령의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도 직무 정지가 돼 있어.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 부총리가 지금 또 대행을 해요. 최동묵 부총리가 해요. 대행이 하고 있는데요. 예, 총리까지 업무까지 다 이게 대행을 해야 돼요. 자기 부총리의 고유한 업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어찌 되겠습니까? 참 제가 볼 때는요. 야 정말 이거 정쟁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국회라는 존재가 국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 목적이 국가와 국민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보고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내란이라는 프레임은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도 얘기하지만요. 저도 여러 번 방송했지만요.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뺏었기 위해서, 뭘 취득하기 위해서, 뭘 자기가 욕구에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듯이 일으키는 거에 갖다 내란이 아닙니까? 대통령이 내란을 왜 해요? 대통령이 왜 내란을 합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임기 끝나면 자기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올라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내란을 왜 해요? 뭐가 내란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이번에 계엄을 한 거는 내란이라고 자꾸 프레임시는데 이게 내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대통령에만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 계엄 대권 있잖아요. 비상 대권이 있잖아요. 법의 중심이 되는 헌법 77조, 78조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내란이라고 씌워가지고 직무정지를 시켜가지고 이 난리를 치게 만드냐 이게요. 이거는 야당이
이재명 재판 지금 현재 선거법 재판이 2심이 들어가고 이제 대법원에 가게 되고 그래서 하게 되니까 그저 이유 불문하고 한 사람 보호하기, 한 사람 구하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뭐 계속 방탄으로 끌어오던 국회였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대통령이 내란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씌는 거는 온당치 않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출하게 되면 대통령이 보는, 대통령으로 제일 높은 데 있는 대통령이 보는 나라의 상황이 위험스럽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선거법원에 선거 부정선거가 많이 여기서 나왔다 그래.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엉뚱한 사람들이 당선됐다 그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1당이 돼가지고 그냥 나라 그냥 예산도 막 깎아버려. 탄핵도 막 해. 뭐 자기들 야당 대표 조사한다고 그 검찰 중앙지검장도 탄핵을 해. 막 그냥 검토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러다는 안 되겠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온전히 가겠느냐.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이것 좀 제동정 걸자 해서 민주적으로 사상자 없이 계엄군한테 총알도 지급 안 하고 빈 껍데기 총을 갖다가 지급한 그런 세계사의 모범적인 비상계엄을 한 거예요. 아마 앞으로 우리 후대에 또 세계 역사 책이 한번 나올 겁니다. 모범적이고 진짜 국가의 위태롭적에 이런 계엄도 있다. 대개 계엄 비상계엄 오면요 총칼 거 가지고 보통 기신명은 뭐냐 사상자 나오잖아요. 부딪히고 쏘고 뭐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했다. 저는요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이런 비상계엄이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비상계엄이라면 몇 번 해도 상관없지. 필요하면. 나라가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무슨 뭐 집단 무슨 여가 일어나고 하면은 몇 번 해도 상관없지. 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하는 비상계엄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난 처음 배웠어요. 처음 알았어요. 아 이런 계엄도 있구나. 정말 멋지구나. 나 처음 알았다니까요. 난 많은 책을 보고 많은 경륜이 있고 많은 세계 뉴스도 보고 많이 했습니다만 나 처음 이번에 봤어요. 야 윤석열 대통령 진짜 법의 전문가라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저 이렇게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똑같은 상태로 비상계엄을 했다면 다른 사람이 했으면요 많은 사상자 나왔을 겁니다. 국회 꼼짝도 못했을 겁니다. 탱크 갖다 싹 그냥 들어싸요. 어차피 비상계엄 올 때는 그만큼 각오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지 전남 무안공항의 제주항공에서 많은 사상자 179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요. 뭐 할지라고 할지 알다. 세대가 많은 지역이었다. 문제가 있는 공항이었다. 거기를 왜 국제공항으로 그걸 갖다가 승격을 시켰느냐. 그냥 정치권에서 그저 일부의 그 민원들에 의해서 자기 상생 내기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안 해놓고 이름만 갖다 붙이는 거 이거 여러분들 나라 망치고 국민 다 죽이는 일입니다. 반드시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국제공항을 하고 싶으면요 그러면 활주로 길이가 뭐 3km 간다든지 4km 간다든지 활주로 길이를 더 확장해서 안전 조치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요. 그런 거 없이 국내 공항을 이름만 이스방으로 이름만 국제로 다 바꿔놓으면 그 이후에 비행기 운영하는 사람 또 비행사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국민들은 그 이웃 동네 비행장에서 내리면 가까우니까 그걸 이용할지 모르죠. 그러면 그 비행기를 앞으로 90%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사망하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잘못한 그런 예비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인재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국제공항으로 만드는 지 21일 만에 이렇게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당대표로 오면서 그저 이재명에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정부에 어떻게 반대를 하고 그래도 정부에서 동의를 받아내지 않고도 해. 안 하면 예산 깎아버려. 예산 이번에 그냥 팍팍 깎아줘. 빵원이 많잖아요, 빵원이. 이번에 이렇게 재간이 일어났는데 이런 천재 이런 재해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그 대비책을 위해서 예비비를 세우잖아요. 예비비에서 재대책비 있는 거 1조 원을 깎아버렸어요. 지난번에 깎아버렸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렇게 조치할지 예비가 그것도 좀 일부 남았으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주먹구구시로는 정치는 없는 게 낫습니다. 없는 게 낫습니다. 저는요 건설도 해봤고 건설회사요 현대건설 쪽에 건설도 해보고 이 격리 이런 것도 해봤고 금융기관에도 좀 있어봤고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장단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작품. 정치권에서 전문가도 아니면서 일반 국민들 중에서 일부는 찬성하죠. 또 일부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 거기 소음이 난다든가 거기서 여러 가지 오물도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한다. 내가 가봐야 비행기 몇 번이나 간다고 비행기 거기 비행장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무슨 활성화되냐? 내가 장사를 하냐? 내가 여기 뭘 하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득을 보려고 해서. 그러니까 반대가 반드시 어디든지 있는데 그거를 깊이 있게 이걸 국제 비행장으로 할 때는 이런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전문가한테 많은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는 보완 조건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비행기가 떨어지겠느냐, 비행기가 충돌하겠느냐, 그저 내가 일찍에 국제공항으로 만들어서 외국에 있는 그 국제항공 비행기가 걸로 직접 내리면 제주항공같이 이렇게 직접 내리면 그럼 지역 주민들이 나 좋아하겠지. 국제공항으로 만들어. 이거는요 무식한 정치입니다. 아주 무식한 정치. 무지한 정치. 그저 자기들 이름만 띄우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 이렇게 사고 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들, 이거 국제공항으로 만든 사람들 책임질 거예요? 국제공항으로 안 했으면 그 비행기 글로 안 내릴 거 아니요. 그 인근에 항공으로 내릴 거 아니요. 책임질 거냐고. 아이고, 내가 볼 때는요, 참 정치를 하는 건지, 쇼를 하는 건지, 쌈지라를 하는 건지, 난 진짜 이렇게 쭉 보면서요, 한심하기가 그지없어요. 아유, 그러면서도요, 이제 끝으로 이재명이요, 비행기가 그 충돌 사고가 난 그 보도가 뜨기 시작했는데 1시간 된 시점에 SNS에다 내일을 향해 쏴라 그리고 국민을 향해 쏴라 그래놓고 윤 앤드 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 향해 쏴라는 얘기는 난 뭘 두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옛날에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입니다. 아주
젊었을 때죠. 그때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내일을 향해 쏴라 그 뜻인 건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내일을 향해 쏴라. 이재명이가 그렇게 글을 SNS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국민을 향해 쏴라. 그다음 윤 앤드 한, 윤 앤드 한. 뭐 이준석 전 대통령을 말하고 한덕수 총리를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다가 그 사고가 났는데 지금 시점에 그게 뭐 하는 거냐고 막 해가지고 막 애써서 그냥 거기서 항의 그 댓글들하고 보니까 금세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금세 지워버렸대요. 에휴, 정말 이게 법이 있으니까 그냥 법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한숨만 쉬고 참 답답하지 않죠. 이 법이 물르고 법이 없다면요 벌써 요졸났죠, 요졸났죠. 참 이게 한심한데요. 이 법도 뭐 빨리빨리 제대로 안 하고 질질 끌고 그냥 무슨 사람 봐서 뭐 당 봐가지고 질질 끄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이 사법부도 말이죠. 그냥 빨리 개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사법부 판사들이 말이죠. 뭐 우리 법 폐변이 뭐 국제법 폐변이 그러는 회가 왜 필요합니까? 판사들은요 마지막 보루야 거기가 아주 마지막. 거기에 심판소예요. 심판. 여러분들 심판하잖아요. 축구 심판. 축구 심판이 어느 나라에 가입되고 어느 나라에 좌우되고 그러면 그 심판 제대로 인정받습니까? 그냥 쫓겨나지.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재판소에 판사들 어디 연루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법과 양심, 법과 양심, 법과 양심, 법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기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과 양심, 법과 양심. 그거 아닌 판사들은요 전부 다 그 뽑아내서 거기서 제거시켜야 된다. 제명시켜야 돼. 100명이 됐든지 몇 명이 됐든지 제거시켜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판사는 오로지 중심에 놓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야 됩니다. 좌우에 눈치 보면 안 돼요. 때려 죽인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거기서 조금도 양심에 어긋난 거 있으면 그만 옷 벗고 나오든지 그 사람 바로 잡으세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조국이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서 있습니다만 영장 감방에 들어가 있잖아요. 2심까지 2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불구속으로. 우리 보통 국민들 그렇게 2심까지 2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불구속으로 놔두는 경우로 우리 국민들 봤습니까? 솔직히 재판관들 몇 명이나 됩니까? 전국에 몇 명이나. 그게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게 처리한 겁니까? 대법원까지 저기 대법원 판결 기다리는데 그냥 그걸 갖다 말이죠. 1년씩 그냥 2년씩 기다리고 말이지. 일반 국민들 그렇게 합니까? 일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 아니고 대한민국의 투표권이 하나 가진 사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도 한 가지가 하나고 투표권이 다 똑같잖아요. 대한민국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봐준다. 봐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무슨 거기 검토하고 조사할 게 있어서 그렇게 시간을 끈 겁니까? 판사들 양심을 가졌는데 여러분들 뭐 조회한다든가 무슨 기념식할 적에 애국에 대해 경례에 터면 손을 가슴에다 얹는데요. 그 손을 가슴에 얹을 때마다 양심을 돌아봐요. 양심이 틀리고 양심이 비틀어진 사람들은요.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그건 인간도 아니라고. 부모 될 자격도 없고 그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무한 그 제주항공의 충돌 사고로 많은 분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분들 가정 중에 조금 말씀 보여드릴까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고 있는 항공기에 그 부분에 무슨 이물질이 낀다는가 이런 거는 사실 좀 상상하기 힘들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기자님 지금 사고가 나고 쭉 여러 보도들을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어떤 부분의 조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한의 지금 네, 이게 지금 현재 스트라이크 무한의 그 비행기 충돌로 이게 불나서 아주 비행기가 종이 조각 같이 이렇게 찢어진 거지. 이거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거기 무한 비행기 사고 때 예. 불나고 그런 거죠. 아까 뭐 엔진도 뭐 어떻게 됐다, 랜딩 기어가 뭐 안 내려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행도 했다. 이게 예. 불나는 이런 거예요. 것들이 지금 막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정보가 지금 제공되고 있는데 이 시퀀스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정리되는 게 저 꼬리 부분이 이렇게 보이고요. 보이잖아요. 여기 복행을 왜 했으며 꼬리 부분. 그러니까 먼저 버스 스트라이크가 일어나서 착륙하는 과정 중에 하여튼 여러분 오늘 월요일 오늘 오전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이면 이제 2024년도 한 해도 완전히 역사 속으로 묻혀버리고 이제 2025년 1월 1일이 닥쳐옵니다. 여러분들 연말 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바쁘실 텐데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시는 그런 분 되시기 바랍니다. 권유왕 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